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하셨던 기자회견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이 하시는 모임에서 좀 주도가 됐던 것 같고 25명의 의원이 함께 성찰과 반성을 주제로 대국민 사과회견을 하셨는데 사실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결심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아니, 건가요?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모여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네, 사실은 지난 봄에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들께 무릎 꿇고 저는 반성하고 사죄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적어도 그때를 놓쳤으면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내준 그때라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지금 비상계엄 1년 되는 어제서야 의원들 25명 정도가 됐는데 내용도 간단합니다. 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 보수층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은 국민들이 5년 동안 나라 잘 경영하라고 준 정권을 3년 만에 빼앗겼잖아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시에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윤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한 게 윤 대통령만의 잘못이라고 우린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책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네,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저렇게 나라를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고도 지금 아직 반성하시지 않고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예.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이 정치 세력과 우리가 손을 잡고 그들을 비호하고 미래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냉정하게 국민들 여론조사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도했던 정치 세력과는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야 어떻게 끊겠습니까? 끊을 수 네.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제는 미래로 나갈 수 있다.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갈 수 있고 그래야 보수가 살고 국민의힘이 살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절규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네, 하나 고무적인 것은 어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25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러나 저희들이 주요 당직자를 제외하고는 전 의원들을 대부분 다 접촉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고 나는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전 의원들이 전체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계셨고 예. 뜻에는 동의하지만은 네. 내용에도 동의하지만 그러나 나는 지역구 정서상 네. 지역구 정서상 하기가 참 어렵다. 양해해달라. 이름까지는 못 올리겠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윤 대통령하고 선거 때 이런 관계였는데 내가 무슨 뭐를 맡았거나 또 이 정부나 비서실에서 뭐 어떤 역할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라도 결별하자는데 이름을 올릴 수 있겠냐. 내 인간적으로 못하겠다. 내 뜻은 다 동의한다. 네.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공감하는 분들은 훨씬 많았고 어쨌든 25명은 이름을 올리고 네.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오신 거고요. 어제 아마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권영진 의원님이 같이 뭔가 프로그램 출연을 하신 모양인데 거기서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탄핵 선언문 같았다 이런 평가를 좀 하셨더라고요. 박수현 대변인이 예. 제 민주당이지만 저는 좋은 분이라고 봐요. 네. 합리적이고 예. 깨가 많은 분이에요. 네. 깨가 많은 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장동혁 대표한테 치받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네. 당대표가 정말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함께 우리 의원들 전체와 함께 예. 이런 것들을 하기를 바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밑에서 많은 조언도 했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사실은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우리 당원들 중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대여투쟁 속에서 이 열렬하게 대여투쟁에 함께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지지 기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선은 좀 강고하게 다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외연을 지금 섣불리 넓히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이런 분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오히려 그러면 분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망설이고 하면서 이 시기를 놓쳤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 면에서 예. 저희가 했던 것은 장 대표에게 뭐 어렵게 만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 당내에 이런 목소리, 예를 들면은 계엄에 대해서 또 일부는 찬성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 중에, 당원 중에.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또 한편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계엄을 주도했던 사람들과는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네. 더 넓은 민심으로 나가는 항해를 이제 시작하자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저는 국민들께 전하는 게 우리들의 의미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뭐 박소연 의원이 얘기하듯이 뭐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뭐 그거는 아닙니까? 예. 박수현 의원의 희망사항이죠. 민주당의 네. 아. 희망사항이죠. 이게 근데 보면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별도로 사과회견을 하셨고요. 뭐 전 비대위원장들인 권영세 의원도 당 중진으로서 별도 사과 메시지를 내셨고, 뭐 25분은 기자회견도 하셨고, 이런 걸 보면 당내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제외하고는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바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장 대표도 이 상황을 잘 알 거예요. 예. 잘 알 거고 뭐 저희들이 만났을 때도 타이밍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네. 과연 이걸 새롭게 가긴 가야 되고 우리도 외연을 넓히긴 넓혀야 되는데 언제일지 타이밍 부분들이 사실은 자기도 고민이다 이런 걸로 보면은 아,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이런 거죠. 지금 놓치면은 타이밍을 잃는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점점 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여론조사를 다 믿을 건 없지만은 네. 각종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 다녀보면은 민심이란 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민심 속에는 막 소리 내서 떠드는 분들도 있지만은 민심이란 거는 말하지 않아도 그 무섭게 깔려있는 민심이 있거든요. 이 민심 속에서는 네. 국민의힘 달라져라. 너들이 아무리 이재명 정권 나쁘다, 이 나라가 걱정이라고 외치더라도 왜 너들이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걸 너들이 깨달아라.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잘못한 건 잘못하고 얘기하고 끊을 건 끊고 이제 좀 미래로 나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야 당신들한테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이게 어찌 보면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싫어. 예. 그러나 국민의힘 너들은 더 정신 차려야 돼. 네. 나는 지지정당 없어. 네. 이렇게 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더 많다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저는 이 목소리에 우리가 빨리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후회해요. 예.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네. 민심을 빨리 잃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면은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지 못하면은 선거에 지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 낸 걸 보면 사과를 안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가신 것 같은데요.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뭔가 인식 자체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반만 인식하네. 맞아요.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난데없이 우리 아무도 모르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당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 배경을 놓고 보면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그리고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을 마비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이걸 꼭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해서 비상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성공했나요? 아니, 나라를 통째로 그 보수들이 싫어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째로 갖다 바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함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치관 이것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촉발된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여투쟁도 해야 돼요. 예. 하지만은 이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과 정치 철학과 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예. 정권을 통째로 이재명에게 갖다 바친 이거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반성해야죠. 근데 장 대표는 반쪽만 얘기하고 반쪽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니까 예.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 다수 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장 대표의 생각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장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던 맥락과 배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면은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좀 빠른 판단 또 한편으로는 좀 이 변화 이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는 목소리들은 안 나오나요? 아유, 아직 이제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인데요. 100일이죠? 예. 우선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우선은 장 대표를 지지하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대여투쟁은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만 가면 안 되는데 약간의 걱정 같은 걱정이 것들.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지나고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도 이런 노선으로 계속 갔을 때 과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의 후보들이 과연 야, 이대로 가서 나 당선된다. 이런 보장이 없을 때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돌이켜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완패했거든 지방선거 때. 제가 그때 대구시장 재선할 때인데 될 때인데 대구시장 저하고 이철우 경북지사 외에는 다 졌습니다. 그때 이미 위기의 시그널을 보낸 게 뭐냐 하면은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도 못 다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패했던 악몽이 있는데 지금의 여론의 추이나 민심의 흐름을 보면은 이대로 만약에 오늘 선거라 그러면은 우리는 완패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민심의 더 넓은 민심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결단과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약속을 하셨는데 어제 옥중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또 한 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똘똘 뭉쳐서 뭐 싸워야 될 때다. 정권을 향해서 레드카드를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점점 이제 절연은 쉽지 않아지는 것 같고 강성 지지층은 또 이 얘기에 좀 움직일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이 과연 저렇게 하시는 게 국민들 얼마나 동의를 할까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그토록 지키고 싶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까요? 아니, 저는 제가 100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이유를 이해한다고 칩시다. 성공했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훨씬 더 비상계엄을 해서 위험하게 됐고, 그리고 범죄자라고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좌파들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하게 비상계엄하는 바람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훨씬 더 위태롭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요. 정말
물론 절절한 심정으로 아스팔트에 나가는 나는 국민들의 심정은 이해해요. 네. 그들만 가지고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나요?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국민의힘이 따라간다고 해서 되나요? 네. 저는 대통령이 적어도 지금쯤은 내가 이렇게 이런 배경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실패해서 나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자기를 대통령으로 우리하고 인연도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국민의힘 당원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한마디는 해야죠. 예. 저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되고 체포될 때 윤석열 대통령 그 반대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아직도 내란죄냐 아니냐라는 거는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네. 공수처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할 때 저는 집권당의 국회의원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잖아요. 네.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정권까지 내줬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죠. 예. 반성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헌정질서가 지켜지고 보수가 다시 재건되느냐 이런 길 속으로 본인이 거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죠. 네. 어떻게 저 보수의 대통령을 지냈다는 분이 자기 살려고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부하들하고 말싸움하고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기고 나는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기고 돌아왔다 그러고 네. 정권을 통째로 이재명과 좌파들에게 넘겨놓고 무슨 이기고 돌아왔습니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자기 대통령 시키려고 정권 교체하려고 피눈물로 뛰어다니면서 겨우 정권을 바꿔놨는데 예. 3년만 하고 정권을 내주고 나서 무슨 3년 하나 5년 하나 도대체 이 말이 네. 우리 보수 국민들에게 해야 될 얘기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하고 같이 가면 우리 다 망하겠구나. 예. 이제는 인간적으로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도 참 저분도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 다수와 함께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어제 대통령의 그 메시지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을 저렇게 열렬 청년들 저 사람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 저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다시 우리가 국민 다수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를 받아서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정권을 우리가 만드는 수권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변화할 때 그게 못하면은 네. 국민의힘이 해산하고라도 제대로 된 보수 정당 만들어서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이 청년들을 위한 길이지. 예. 지금 저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게? 지금 뭐 여쭤봤더니 상당히 또 감정이 또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지방선거 승리 얘기를 하셨고 국민 다수를 바라보고 해야 된다 이 말씀 주셨는데 그러려면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일각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보세요. 지난 대통령 선거로 돌아가 보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지만은 네. 받은 지지도가 50%가 안 되잖아요. 그쵸. 49.42%예요. 예. 과반이 안 우리 됐죠. 그 속에서 김문수 그래도 이재명을 차마 찍을 수가 없어서 김문수 후보를 찍은 사람까지 다 합쳐가지고 모은 게 41.15%예요. 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얻은 게 8.4%예요. 그러면 네. 우리가 합치면은 우리가 그보다 조금 더 높아요. 네. 합치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지난 대선 때보다 보수 진영은 더 어려워졌어요. 더 갈라져 더 있잖아요.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이 김문수에게 보냈던 지지조차도 국민의힘을 철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많단 말이에요. 예. 개혁신당의 지지도도 그때보다
이준석 후보가 얻었던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더 넓은 연대와 이게 필요한 거죠. 필요한데 그러나 지금처럼 가서 연대가 되겠습니까? 네. 지금처럼 가서 그야말로 개혁신당과의 연대가 되겠습니까? 네. 지금 경험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껴안고 가고 비호하고 이렇게 하는 해서는, 국민의힘과 예. 제가 볼 때는 합리적 보수도 지금 거리를 두잖아요. 네. 합리적 온건 보수도 중도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가려면은 네. 민심의 바다로 나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부터 변화가 선행이 돼야 연대든 통합이든 네. 이런 게 있다. 그래야 선거 이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국민의힘 얘기만 했다 하실까봐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문진석 의원의 문자로 촉발된 김남국 비서관의 답변에서 등장한 현지 누나, 이게 또 논란인데, 일단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요. 뭐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표현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보시기에는 그 인사청탁 과정에서 등장한 그 현지 누나라는 표현, 그거 자체만으로도 김현지 실장이 지금도 인사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 거잖아요. 만사현지라는 게 들통이 난 거죠. 예. 저거는요, 사실은 좌파들 정권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네.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근데 그 권력도 자기들끼리 안에서 물밑에 암투가 심해요. 문진석 이 원내 지금 수석 부대표는 이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원조 7인회잖아요. 그렇죠. 7인의 멤버거든요. 7인의 네. 멤버고. 그런데 이분이 인사청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사청탁을 누구에게 해야 되냐. 사실은 뭐 대통령에게 직접 하거나 추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김남국 비서관한테 추천을 해서 김남국 비서관은 이 사람은 디지털 비서관이니까 인사 라인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김남국이가 고백을 한 거 아닙니다. 훈식이 형하고 그리고 현지 누나한테. 네. 아니 훈식이 형한테만 할게라고 하면은 뭐 좀 이해가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체적인 인사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니. 네. 그런데 현지 누나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걸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여건 내에서 인사를 쥐락펴락하고 네. 모든 것들을 국정을 끌고 가는 실선 비선 실세는 김현지란 걸 김남국 의원이 은영중에 자백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돌아가 보면은 왜 민주당이 그렇게 국정감사에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못 나오게 만들었을까? 못 나오게 만들려고요. 그냥 설정만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증인 채택하기 전 이틀 전에 대통령이 인사 명령을 내서 총무관을 부속실장으로 못 나오게 만들고 그죠. 대통령을 움직인 사람 아닙니까?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없는 자리로. 예.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오느냐 마나 실갱이를 할 때 대통령이 자, 김현지 비서관은 강원도 수행하지 말고 저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까지 사실 이거 연막 쳐준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끝까지 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막까지 치고 대통령이 인사발령까지 내서 국정감사장에 못 나가게 만들 정도로 이걸 감싸고 비호해야 될 이 김현지의 실체가 또 한 번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이 김현지 이대로 두면요. 민주당 정권 몰락의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뭐 최순실은 대단해서 지금 그렇게 됐나요? 지금 돌이켜 놓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최순실이라는 그 비선 실세 하나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무너진 거고. 무너지는 계기가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김현지는 이 정권 이재명 정권의 몰락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